1996년 12월 26일 미국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은 미국 사회를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겨우 6살의 어린 소녀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미국의 사법제도, 언론 보도 윤리,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 베넷은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금발의 곱슬머리에 큰 눈을 가진 그녀는 성인 여성처럼 화장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는 모습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미지는 사건 이후 어린이 미인 대회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아동의 성적 대상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 증거 보전의 미흡, 그리고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미해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으며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대중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24시간 뉴스 채널 시대의 초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연일 보도되면서 미국 전역의 관심을 끌었고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존 베넷 패트리샤 램지는 1990년 8월 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베넷 램지는 컴퓨터 서비스 회사인 액세스 그래픽스의 CEO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 패트리샤 패시 페인 램지는 전직 미인 대회 우승자로 1977년 미스 웨스트 버지니아에 선발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램지 가족은 1991년 콜로라도 주 볼더로 이주했습니다. 가족은 볼더의 고급 주택가인 15번가에 있는 3층 규모의 대저택에 거주했습니다. 존 베넷에게는 9살 연상인 오빠 버크 램지가 있었습니다. 버크는 1987년생으로 사건 당시 9살이었습니다. 또한 존 램지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해 있었습니다. 특히 큰딸 엘리자베스 램지는 1992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여 가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바 있습니다. 존 베넷은 4살 때부터 어린이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머니 패시의 영향이 컸습니다. 존 베넷은 타고난 아름다움과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으로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참가한 주요 대회로는 리틀 미스 콜로라도, 내셔널 타이니, 미스 뷰티, 콜로라도 스테이트, 올스타 키즈 패전트 등이 있었습니다. 존 베넷은 이런 대회에서 성인 여성과 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존 베넷의 미인 대회 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린아이를 성인 여성처럼 꾸미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후 이러한 활동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잠재적 가해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존 베넷이 미인 대회를 즐겼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가족들은 오전 8시경 일어나 선물을 열었습니다. 존 베넷은 새 자전거와 여러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후 5시경, 램지 가족은 친구인 화이트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경 시작되었습니다. 존 베넷은 크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많이 먹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램지 가족은 오후 10시경 집에 도착했습니다. 존 베넷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존 램지가 그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패시는 존 베넷을 침실로 데려가 잠옷으로 갈아입혔고 존 베넷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밤 10시 30분경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5시 52분 패시 램지가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딸이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교환원과의 통화에서 패시는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납치되었어요. 몸값 요구서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계단 바닥에서 손으로 쓴 긴 편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에는 딸을 납치했으며 11만 8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 씨가 발견한 몸값 요구서는 3페이지 분량의 손글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범인들은 자신들을 잡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파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친구들에게 알리면 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몸값은 존 램지의 1995년 보너스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승리, SBTC라는 알 수 없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볼더 경찰이 램지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봉쇄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집에 와서 램지 가족을 위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적 증거들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몸값 요구서에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예상된 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의 제안에 따라 존 램지와 친구 플릿 화이트는 집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존 램지가 와인 저장고의 문을 열고 전등을 켰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존 베넷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목에는 끈이 감겨 있었으며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존 램지는 딸의 시신을 안고 지하실에서 1층 거실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딸의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떼어냈고 시신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법의학적 증거들이 오염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시 35분에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존 베넷은 목 졸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에는 나일론 끈과 페인트 붓자루로 만들어진 즉석 교살 도구가 감겨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심각한 타박상이 있었고 손목에는 끈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존 베넷의 속옷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손톱 밑에서는 피부 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의 명확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후 램지 가족은 다음 날인 12월 27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는 보통 피해자 가족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과 다른 행동이었기에 램지 가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가족들은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경찰의 의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더 경찰은 이런 복잡한 살인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의 경험 부족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빌 맥레이놀즈였습니다. 그는 램지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했던 인물로 존 베넷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그는 2002년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2006년에는 존 마크 카라는 인물이 태국에서 체포되어 존 베넷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그의 유전자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혐의가 풀렸습니다. 이 외에도 200건 이상의 허위 자백이 접수되어 수사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DNA 분석 기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존 베넷의 속옷과 손톱 밑에서 미확인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주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003년 더 정밀한 STR 분석 기술을 이용해 증거물을 재검사한 결과 미확인 남성 DNA가 더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DNA는 램지 가족 구성원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며 이는 외부 침입자 이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2008년 7월 볼더 카운티 지검은 새로운 DNA 증거를 바탕으로 램지 가족이 존 베넷 살인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가족 내부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 계보학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볼더 경찰서는 이 사건을 활성 수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경찰은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DNA 샘플을 검사했고 2만 1000개 이상의 제보를 조사했으며 8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램지는 2024년 현재까지도 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DNA 기술을 활용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누가 왜 그런 긴 몸값 요구서를 썼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의 실패와 시간 경과로 인해 완전한 진실 규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언제든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은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6살 어린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이 사건은 미국의 사법제도, 언론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초기 수사와 증거 보전의 중요성, 언론 보도 윤리, 그리고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각성입니다. 존 베넷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